그러면은 뭐 192번부터 보셔야 되죠? 192번. 요 식이 조금 어려운데요. 요거 하나 좀 외워볼게요. 이거 조금 외워볼게요. 192번 같은 경우에는 환상 솔레노이드 또는 뭐 환상 철심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상 솔레노이드 또는 환상 철심의 자기 인덕턴스를 구하라는 소리고, 193번은 환상 솔레노이드의 상호 인덕턴스거든요. 같이 좀 봐볼게요. 그러면 192번에 환상 솔레노이드 또는 환상 철심의 자기 인덕턴스가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얘는 뭐분의 L분의 얼마? 뮤제로 뮤S의 면적 A의 N제곱입니다. 얘가 환상 솔레노이드의 자기 인덕턴스. 얘가 바로 환상 솔레노이드의 자기 인덕턴스고요. 만약에 환상 솔레노이드의 상호 인덕턴스를 구해라, 거의 똑같아요. 얘는 누구? L분의 얼마? 뮤제로 뮤S 단면적 A까지는 같은데 자기는 N이 두 개, 그냥 N이 두 개인데 상호는 하나씩 N1, N2가 돼야 돼요. 그래서 자기 인덕턴스의 환상철심이죠. 환상철심의 자기는 L분의 뮤제로 뮤S A N 제곱, 상호는 L분의 뮤제로 뮤S A의 N1, N2입니다. 이렇게 좀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얘가 환상철심 또는 환상솔레노이드의 1번 자기, 2번 상호, 얘는 193이에요, 여러분. 얘는요. 192번, 193번 이렇게 각각 나와 있는데 조금 식이 길죠? 조금 식이 긴데 92번 같은 경우는 환상솔레노이드의 자기, 얘는 상호, 자기 상호 이렇게 조금 식이 좀 긴데 조금 좀 기억해 주세요. 조금 시간 드릴 테니까 좀 암기해 주시고, 요거는 여러분 뭐 193번에다 이렇게 써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193번에다, 그렇죠? 3번이나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써줘도 될 것 같아요. 192번에 환상철심의 자기, 얘는 상호, 자기 상호. 그렇죠? 이렇게 각각 식이 될 거니까 여러분 얘를 조금 잘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좀 식을 조금 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환상철심 또는 환상솔레노이드의 자기, 얘는 상호 인덕턴스입니다. 라고 해서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L은 좀 깁니다. 그렇죠? 넣을 게 많아요. 이거 조금 단위 때문에 여러분께서 조금 신경 쓸 부분이 많으니까 이거 조금 한번 넣어볼게요. 숫자를 한번 넣어볼게요. 그럼 여러분 L은 뭐라 했습니까? 얘는 길입니다. 길이. 그래서 솔레노이드 또는 자로의 길이. L은 솔레노이드 또는 자로의 길이. 봐볼게요. 하나씩 천천히 대입해보고 결과가 얼마가 나오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그럼 여러분 L은 자로의 길이 또는 솔레노이드의 길인데 지금 길이가 얼마나 돼 있습니까? 길이가 50cm라 돼 있죠? 넣어주면 되겠죠? 얼마를 넣어주면 된다? 그쵸? 0.5 넣어주면 되죠. 이렇게 0.5 길이 0.5 넣으시고요. 그 다음 여러분 요 뮤제로는 누굽니까? 뮤제로는 진공투자율이죠? 뮤제로는 진공투자율. 얼마입니까? 라고 한다면 뮤제로 얼마가 돼야 돼? 뮤제로는 얼마죠? 4 파이 곱하기 얼마? 10의 마이너스 몇 승이죠? 7승. 이거 뭐 암기한 값이죠. 그쵸? 뮤제로가 얼마입니까? 라고 한다면 얘는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고요. 그쵸? 그 다음 여러분 뮤에스도 투자율은 투자율인데 뮤에스는 어떤 투자율? 뮤에스는요? 비투자율. 비투자율이죠? 문제에서 여러분 지금 비투자율이 얼마나 돼 있습니까? 비투자율이 얼마나 돼 있죠? 그쵸? 이거 넣으시면 돼요. 2000. 그 다음에 넣을 때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는 거. A는 면적입니다. 면적. 지금 여러분 면적이 얼마나 돼 있습니까? 면적이 얼마나 돼 있죠? 4. 근데 여러분 단위가 제곱미터가 아니라 어떻게 돼 있어요? 제곱미터가 아니라 제곱센티미터라 돼 있죠? 그럼 어떻게 넣어줘야 돼요? 면적은 4인데 얼마나 넣어줘야 돼요? 곱하기 센치니까 얼마 넣어줘야 돼요? 10의 마이너스 몇 승? 4승 넣어야 됩니다. 4승. 왜냐면
센치입니까? 아니면 센치의 제곱입니까? 센치의 제곱이잖아요. 그렇죠? 센치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4승을 넣어줘야 돼요. 센치는 마이너스 2승인데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4승을 넣어줘야 되고 그 이유는 또 이래요. 여러분. 조금 느낌이 와닿게 보시려면 요래요. 예를 들자면 이런 내용이 되겠죠? 여기가 1m예요. 여기도 1m입니다. 그럼 여러분 얘는 넓이가 얼마입니까? 면적이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면적 얼마가 되죠? 1 얼마? 제곱미터. 1 제곱미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넣을 거예요. 이렇게. 얘는 여러분 좀 크게 그릴게요. 좀 크게 그릴게요. 이걸. 여기에 센치. 얘는 가로가 얼마? 1cm. 얘는 세로가 얼마? 1cm. 이게 몇 개 들어갈까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죠? 요거를 안에 넣겠다라는 거예요. 누구를요? 1cm. 얘도 누구? 1cm를 넣겠다라는 거예요. 그쵸? 1m, 1m죠? 1m, 1제곱미터에 여러분 얘는 면적이 얼마큼이 되죠? 얘는요? 1 얼마죠? 센티미터의 제곱이죠? 얘가 여기에 몇 개 들어가요? 몇 개 들어간다? 몇 개? 10,000개가 들어가죠? 왜? 여러분 지금 몇 cm가 1m죠? 100cm가 1m죠? 100cm가 1m인데 봐보세요. 그럼 요렇게 몇 개가 들어가야 돼? 센티미터 몇 개 들어가죠? 100개 들어가고 요렇게도 몇 개가 들어가요? 100개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얘를 채워놓으라 그러면은 센치가 몇 개가 들어가고 이렇게 가로 100개 들어가고 그 다음 몇 개 들어가죠? 세로 100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곱미터와 제곱 센티미터는 10의 몇 승의 차이가 있어요? 10의 4승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얼마를 곱해줘야 돼? 마이너스 4승을 곱해줘야 된다는 거. 그렇죠? 요놈이 만분의 1배잖아요. 그렇죠? 요놈이 얼마? 만분의 1배. 그렇죠? 그러니까 10 마이너스 4승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누구를 집어넣을 때는 제곱 센티미터를 집어넣을 때는 여러분 어떻게 넣어줘야 돼요? 마이너스 2승이 아니라 마이너스 4승 넣어줘야 돼요. 왜? 센치는 마이너스 2승인데 센치에 어떻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곱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마이너스 4승을 넣어주고 의미는 이런 의미죠. 얘가 여기에 10,000개가 들어간다. 그렇죠? 여러분 계속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돼요. 이렇게다 곱하기 마지막으로 n이라는 건 누구를 의미하냐면 권수를 의미하죠? n은 권수를 의미하는데 지금 권수가 몇 회라고 되어 있습니까? 권수가 1000회. 와 빡세죠, 그쵸? 이거를 계산기로 눌러보라는 겁니다. 이거를요, 그쵸? 얘를 가지고 계산기로 눌러보라는 소리인데 와 만만치가 않아요, 그쵸? 그쵸? 이거 한번 눌러보면요, 이거를 계산기로 한번 눌러보시면 물론 약이 나오는데 약 얼마가 되더랍니까? 약 얼마? 2가 나올걸요 아마? 얘를 계산기 눌러보시면 약 2가 나올 겁니다. 2. 약 2. 그래서 답이 얼마입니까? 라고 한다면 얘는 답이 얼마가 돼야 돼요? 답이 1번입니다. 저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약 2. 그렇죠? 계산기를 눌러보셔야 되겠죠? 그렇죠? 계산기 눌러보시면 얘는 약 2가 나옵니다. 약 2. 그래서 답이 얼마입니까? 라고 한다면 답은 1번. 1번. 그렇죠? 얘가 바로 환상 솔레노이드의 누구? 자기 인덕턴스식이다. 라고 여러분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뭐 193번은 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죠. 그렇죠? 193번도 여러분 지금 환상 솔레노이드의 인덕턴스예요. 근데 192번과 193번의 차이는 192번은 여러분 지금 문제에서 누구를 구하세요라고 했습니까? 192번은 환상 솔레노이드의 자기 인덕턴스입니다. 뭐 이렇게 뭐 인덕턴스를 구하세요라는 것 자체가 언급이 없게 되면은 이제 뭐 이게 자기 인덕턴스를 구하라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지금 193번은 여러분 지금 문제에서 누구를 구하세요라고 했습니까? 193번은 환상 철심, 환상 솔레노이드의 누구를 구하세요라고 되어 있습니까? 얘가 상호를 구하세요라고 했으니까 제가 방금 전에 써드린 식 있잖아요. 그렇죠? 그놈에 그대로 대입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환상 솔레노이드의 상호 요놈이잖아요. 그렇죠?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M은 여러분 여기서 이 뮤제로가 누굽니까? 뮤제로는 진공의 투자율이잖아요. 그렇죠? 길이 L분의 이 요건 색깔을 한번 표시해 볼까요? 이 진공의 투자율 뮤제로는 얼마라고 말씀드렸어요? 얼마? 4 파이 곱하기 얼마? 10 마이너스 7승. 그렇죠? 뭐 대입해 주시면 되는 거고
나머지는 그대로죠. 얼마? 뮤 SA의 N1, N2 이렇게. 근데 우리가 암기한 값이잖아요. 그렇죠? 뮤제로는 진공의 투자율로서 크기가 얼마입니까? 라고 한다면 크기는 4파이 곱하기 10-7승인데 답이 없습니다. 이게 그쵸? 그 가장 3번이라고 할게요. 여러분 3번. 3번이라고 할 건데 3번에 여러분 여기서 요 놈을 좀 부탁드릴게요. 누가 빠졌죠? 3번에요? A가 빠졌죠. 그쵸? A가 빠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 빠져 있습니다? 단면적이 빠져 있습니다. 라는 거 좀 기억해 주세요. 단면적. 3번이 제일 비슷해요. 그쵸? 없는데 제일 비슷해요. 3번에 저기가 빠진 것 같아요. 3번에 단면적 A가 빠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얼마입니까? 라고 한 다음에 단면적 A를 넣어가지고 L분의 4파이 곱하기 뮤S A N1 N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입니다. 다만 뮤제로 대신에 4파이 곱하기 이렇게 10의 마이너스 7승을 넣었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뭐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누구? 코일에 축적되는 에너지입니다. 그쵸? 코일에 저축되는 축적되는 에너지. 그쵸? 그래서 이번에 코일 또는 인덕턴스에, 그쵸? 코일의 축적 에너지. 그쵸? 축적되는 에너지. 또는 인덕턴스에 축적되는 에너지 같은 말이에요. 그쵸? 코일에 또는 인덕턴스에 축적되는 에너지. 그러면 앞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제가 아까 앞에서 예전에 콘덴서도 뭐하는 녀석이라 말씀을 드렸냐면 콘덴서도 에너지를 축적하는 녀석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쵸? 앞에서 콘덴서에 축적된 에너지가 얼마 있었죠? W 얼마 있었죠? 얘는 얼마? 2분의 1에 얼마였어요? CV 제곱 또는 20분의 Q 제곱도 있었죠. 그쵸? 그래서 콘덴서에 축적된 에너지가 얼마입니까? 라고 한다면 얘는 2분의 1이 얼마? CV 제곱이 바로 콘덴서에 축적된 에너지. 그쵸? 이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러면 코일의 축적 에너지가 얼마입니까? 라고 한다면 얼마? 2분의 1에 인덕턴스 대신에 C 대신에 L, V 대신에 I가 되면 돼요. 얘가 바로 이제 코일에 축적되는 에너지입니다. 물론 L은 누구고 L은 누구고 인덕턴스. 그렇죠? 단위는 헨리. I는요. I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누구죠? 전류. 단위는 암페어라는 거죠. 좀 같이 좀 비교해서 보시면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앞에서 콘덴서의 에너지가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콘덴서 에너지는 2분의 1 CV 제곱. 그래서 2분의 1 CV 제곱. 근데 코일의 에너지가 얼마입니까? 라고 한다면 코일 에너지는 2분의 1 LI 제곱. 그렇죠? LI 제곱. 콘덴서의 에너지는 2분의 1 CV 제곱이고 코일의 에너지는 2분의 1 LI 제곱. 그렇죠? 뭐 이렇게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비슷비슷해요. 같이 좀 봐주시기를 바랄게요. 그렇죠? 그래서 코일의 에너지는 2분의 1 LI 제곱. 지난 시간에 했던 예전에 했던이죠. 콘덴서 에너지는 2분의 1 CV 제곱이더라. 그렇죠? 이걸 좀 비슷하게 생긴 내용이니까 좀 같이 좀 봐주시면 좋겠죠. 그렇죠?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일의 에너지가 얼마입니까? 또는 인덕턴스 에너지가 얼마입니까? 라고 한다면 여러분께서 얼마? 2분의 1 LI 제곱입니다. 라고 좀 기억해 주세요. 문제가 막 풀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요, 요거. 막 풀릴 거예요. 그쵸? 여러분 지금 194번의 문제를 보니까 누구의 에너지를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까? 194번에 코일의 에너지를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코일의 에너지를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고요. 제가 코일의 에너지는 얼마라고 말씀드렸어요? 코일의 에너지는 2분의 1 LI 제곱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찾아주는 거니까 너무 손쉽게 찾아줄 수가 있죠. 그쵸? 몇 번입니까? 라고 한다면 얘는 4번이죠, 4번. 이 된다라는 거, 그쵸? 그 다음 95번. 95번은 어떻게 돼요? 95번은요. 자기 인덕턴스에 축적되는 에너지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인덕턴스 에너지, 코일 에너지라 말씀드렸죠? 인덕턴스 에너지, 코일 에너지인데 제가 식을 얼마라고 말씀드렸어요? 인덕턴스의 코일 에너지는 공식을 얼마라 말씀드렸죠? W 얼마 있었죠? 2분의 1에 얼마? LI 얼마죠? 제곱
그럼 여러분 얘는 누구에 비례하고 인덕턴스에 비례하고 전류의 몇 승에 비례한다. 전류의 제곱 2승에 비례합니다죠. 그래서 인덕턴스에는 비례하고 전류에는 제곱 비례합니다예요. 그렇죠? 그래서 몇 번입니까? 라고 한다면 얘는 답 몇 번 돼야 되는요? 뭐 3번이죠, 3번. 그렇죠? 그래서 인덕턴스 에너지, 코일 에너지를 구하세요. 2분의 1 Li 제곱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몇 번? 196번. 196번. 문제를 보세요. 196번 마찬가지 똑같은 문제죠. 그쵸? 196번도 여러분 지금 문제에서 누구를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까? 196번도 누구를 구하세요죠? 코일의 인덕턴스, 코일의 전류를 흘릴 때 에너지를 구하세요라고 돼 있죠? 코일 에너지네요. 그쵸? 여러분 코일 에너지 W는 식이 얼마가 돼야 돼요? 그래서 마찬가지 얼마죠? 2분의 1의 얼마? L, I의 얼마죠? 제곱. 코일의 에너지는 2분의 1 Li 제곱이죠. 그쵸? 그래서 얼마에? 2분의 1에다 곱하기 L은 누굽니까? L은요? 인덕턴스라 돼 있죠? 얼마예요, 얘가? 30의 밀이죠? 곱하기 얼마? 10의 마이너스 3승에다 곱하기 I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I는요? 전류죠? 전류가 얼마나 돼 있어? 전류가 30의 제곱. 그렇죠? 이렇게 눌러보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눌러보면 얼마가 됩니다. 얘는요 13.5가 됩니다. 답은 그래서 1번. 또 똑같아요. 그렇죠? 똑같죠? 197번 여러분 지금 문제에서 누구를 구하세요입니까? 197번 누구를 구하세요죠? 누구 에너지를 구하세요죠? 인덕턴스 에너지죠. 뭐 그렇죠? 인덕턴스 에너지를 구하세요라는 문제고요. 인덕턴스 에너지가 누구를 구하세요입니까? 인덕턴스 에너지가 코일 에너지. 그렇죠? 인덕턴스 에너지를 구하세요라는 내용은요. 코일의 에너지를 구하세요라는 말이고요. 그렇죠? 코일의 에너지는 제가 식을 얼마라고 말씀드렸어요. 얘는 얼마였었죠? 얼마? 2분의 1에 얼마가 돼야 돼요? L, I 제곱. 2분의 1에 Li 제곱. 그쵸? 그러면 2분의 1에다가 L은 누구를 가지고 L이라 합니까? L은요? 인덕턴스. 얼마나 돼 있어요? 여기서는요? 0.2 곱하기 전류가 얼마? 5 제곱. 그쵸? 얼마? 2.5. 몇 번입니까? 라고 한다면 답은 2번. 198번 빡센 문제죠. 그쵸? 조금 힘들죠, 얘는요. 설명을 드릴게요. 198번은요. 지금 여러분 문제를 보니까 98번에는 문제가 어떻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식은 마찬가지예요. 식을 보면요. 코일에 에너지가 저장돼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98번도 문제를 보면 코일에 에너지가 저장돼 있어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제가 코일의 에너지는 식을 얼마라고 말씀드렸어요? 식을 2분의 1 Li 제곱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출발은 거기서 할 거예요. 지금 뭐 194번부터 197번까지 코일 에너지 또는 인덕턴스 에너지는 제가 식을 얼마라고 말씀드리냐면 식은 2분의 1 Li 제곱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분명히. 근데 98번도 보니까 지금 어떻게 언급이 되어 있냐면 코일의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코일에 그러면 저장된 에너지가 얼만큼입니까? 라고 얼마가 돼야 되느냐? 2분의 1 Li 제곱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코일에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얼만큼? 2분의 1 Li 제곱만큼. 그렇죠? 근데 여러분 지금 문제를 보니까 여태까지는 에너지를 구하는 문제였었는데 98번은 누구를 구하세요라고 했냐면 얘는 전류를 구하세요라는 거고 I를 구해줘야 돼. 식을 변형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코일에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어요. 얼만큼? 2분의 1 Li 제곱만큼. 여태까지는 에너지를 구했지만 지금은 누구를 구하세요? 지금은요. 전류를 구하세요. 그래서 식을 변형시켜서 I를 구하는 문제니까 한번 해볼게요. 또 해보죠 뭐. 코일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얼만큼? 에너지는 얼만큼 저장되어 있습니다. 2분의 1의 Li 제곱만큼이 저장되어 있는데 누구를 구하세요라고 했으니까 전류를 구하세요라고 했으니까 전류를 제외한 나머지 녀석들
나머지 녀석들 표시해 볼까요? 얘. 그 다음 누구? 얘. 그 다음 누구? 얘. 어떻게 해줘야 돼? 없애줘야 되겠죠. 그렇죠? 전류를 구하시니까 얘도 없애고 얘도 없애고 얘도 없애야 되겠죠. 그렇죠? 세 개를 없애볼게요. 1번 이거 없앨게요. 나누기네요. 그렇죠? 나누기. 양변에 2를 곱하면 되죠? 2를 곱하면 1이 되잖아요. 그렇죠? 뭐 쉽게 얘기할까요? 넘어가면 나누기니까 1 나누기 2니까 나누기는 넘어가면 누가 된다? 곱하기. 그렇죠? W 그대로 쓰고 2부터 넘길게요. 얼마? 2죠. 뭐 이렇게. 나누기니까 곱하기로 넘어갔습니다. 오른쪽에 그대로 누가 있습니다? L, I 제곱이 있습니다. 이렇게. 누구 하나 처리했어요? 첫 번째 2 하나 처리했죠. 2 하나 처리했고 그 다음 누구 처리할까요? 그 다음은요. L을 처리하죠. 뭐 L. 그렇죠? 곱하기죠? 곱하기니까 이쪽 넘어가면 누가 돼야 돼요? 나누기. 그렇죠? 나누기가 돼야 되겠죠? 그럼 누구 분의 나누기니까 L분의 얼마가 된다? 2에 얼마가 되더라? 2에 W가 된다라는 거고 오른쪽은 얼마죠? 그럼 오른쪽은요? I 제곱. 근데 여러분 여기서는 얘가 I의 뭐예요? 제곱이에요. 제곱. 이거 없애야 돼요. 그렇죠? 이거 없앨 거예요. 그럼 여기다 뭘 씌워주면 돼요? 여기다가 루트를 씌워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누구는 I는 제곱 지웠네요? 이쪽에 루트를 씌워주면 되겠죠. 루트에 L분의 2W가 되겠죠. 이렇게요. 끝. 그렇죠? 나머지 값들은 여러분께서 어떻게 대입해 주시면 되잖아요. 뭐 그렇죠? L은 인덕턴스, 메텔리, 4헬리. W는 누굽니까? W는 에너지 얼마? 18. 그렇죠? 이렇게. 36 나누기 4니까 9고요. 그렇죠? 9는 3의 제곱이네요. 그렇죠? 3A. 답이 그래서 몇 번? 3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3번. 그렇죠. 그래서 지금 190 뭐 몇 번부터인가? 4번부터인가요? 4번부터 198번 문제는 누구 문제냐면 194번부터 198은 코일 에너지죠. 코일 에너지. 그렇죠. 그래서 코일 에너지가 얼마입니까? 라고 한다면 코일 에너지는 2분의 1 LI 제곱. 그렇죠? 뭐 식을 이용한 문제들이니까 여러분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길 바랄게요. 그 다음에 199 강자성체 이제 히스테리시스 곡선이죠. 그렇죠? 강자성체 히스테리시스 곡선. 강자성체 히스테리시스 곡선이고요. 히스테리시스 곡선. 곡선이고 얘를 다른 말로 뭐 자기이력 곡선 또는 BH 곡선이라 하기도 해요. 그렇죠? 히스테리시스 곡선을 다른 말로 뭐 자기이력 곡선 또는 BH 곡선이라 하기도 해요. 이름이 좀 많죠, 그렇죠? 히스테리시스 곡선이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곡선? 자기 이력 곡선. 그 다음에 BH 곡선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뭐 BH 곡선만 써드렸죠? BH 곡선은 조금 이름을 암기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히스테리시스 곡선을 다른 말로 BH 곡선이라고 한다라는 거 이름 있잖아요. 그렇죠? 저걸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히스테리시스 곡선이 다른 이름이 뭡니까? 다른 이름은 BH 곡선인데요. 이게 말씀드린 게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걸 좀 외워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얘가 얘라서 BH 곡선이거든요. 이렇게 누구? BH 곡선이에요. 이렇게 가로축이 세로축이 B. 종축이라 하죠. 세로 종축이 B, 가로축이 H 곡선, BH 곡선입니다.
그쵸? 그럼 여러분 이 B를 누구라 하나요? B를 누구라? B는요? 자속밀도. 그쵸? 세로축이 자속밀도. 이거 좀 외우셔야 되거든요. 요거. 세로축이 자속밀도고, 그 다음 H는 누구냐면, H는 누구죠? H는요? H는 누구? 기울기는 투자율입니다. 기울기는 투자율이 맞고, 가로축이 자기장의 세기. 그래서 강자성체의 자기장의 세기와 자속밀도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예요. 이렇게 히스테리시스 곡선. 그러니까 얘는 그래서 히스테리시스 곡선은 어떤 그래프를 말하는 거냐면 누가 변화할 때, 강자성체에서 누구를 변화시킬 때, H, 자기장의 세기가 변화할 때 자속밀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나타내는 그래프를 히스테리시스 곡선이라고 합니다. 자기장의 세기가 변화할 때 자속밀도가 어떻게 나타내는지를 나타내는 그래프를 히스테리시스 그래프라 곡선이라 합니다. 한번 나타내볼까요? 한번 그려볼까요? 여러분 자속밀도는 이런 식 있지 않나요? 자속밀도 B는 어떤 식이 있죠? 얼마? 뮤 H라는 식이 있어요. 자속밀도는 뮤 H라는 식이 있습니다. 뮤 H라는 식이 있어요. 자속밀도. 이거 알고 계시죠? 이거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죠. 그럼 볼까요? 이 B는 자속밀도인데 H는 자기장의 세기죠? 그럼 여러분 이 자기장의 세기와 자속밀도는 비례한답니까? 반비례한답니까? 얘는요? 비례. 그렇죠? 얘랑은 비례해요. 얘랑은 비례합니다. 무조건 비례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얘는 뭐예요? 자기장의 세기. 얘는 자속밀도. 얘를 증가시키면 얘도 어떻게? 증가합니다. 그렇죠? 증가해요. 그래서 자기장의 세기를 증가시키면 누구도 증가할 건데 자속밀도 B도 증가해요. 증가하는데 증가를 하다가 더 이상 증가한답니까? 증가하지 못한답니까? 더 이상 증가하지 못해요. 이렇게 돼요. 이런 그래프가 돼요.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아요. 이런 그래프가 됩니다. 이런 그래프가 돼요. 이렇게 더 이상 증가하지 못해요.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이게 왜 비례인데? 이거 비례인데 왜 얘를 증가시켜도 얘가 증가하지 않냐면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어떤 말? 자기 누구죠? 포화 현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자기 포화 현상? 이 자기 포화 현상 때문에 그래요. 강자성체에서는 여러분 어떤 특성이냐면 자기 포화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 포화 현상. 얘가 뭐냐면 여러분 누구를 증가시켜주면요. H를 증가시켜주면 누가 증가해야 되는데 B가 증가해야 되는데 얘가 어느 일정 이상 증가해도 얘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걔를 뭐라 합니까? 걔를 자기 포화 현상이라고 해요. 정확하게 여러분 자기장의 얘가 일정하다 했을 때 자기장의 세기와 자속밀도는 정비례 관계가 있는데 얘가 증가하면 얘가 증가하는데 어느 일정 이상이 되면 얘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 현상을 바로 강자성체에 뭐라 합니까? 강자성체의 자기 포화 현상이라 해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관계를 뭐라 하냐면 봐보세요. 정비례 관계는 여러분 어떤 관계? 정비례 관계는 이렇게 증가하면 얘는 어떤 관계에 있다? 선형. 그렇죠? 근데 여러분 얘는 어떤 선형? 비선형. 선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선형. 얘는 비선형. 그렇죠? 정확하게 정비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포화 현상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뭐예요? 제가 자기장의 세기를 증가시키니까 더 이상 자속밀도가 증가한다, 증가하지 않는다, 증가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렇게까지 올라가도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첫 번째. 그렇죠? 증가시켰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은요. 증가시켜서 자기 포화 현상까지 다 달았어요. 그렇죠? 그 다음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다음 얘를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다음 얘를요. 감소시켜 줄 겁니다. 처음에 증가해서 얘를 증가시켰더니 얘가 어떻게 돼? 얘가 증가했어요.
그 다음에 얘를 그 다음에 어떻게 감소시켜서 어디까지 만들어 볼 거야? 얘를 0까지 만들어 볼 겁니다. 0까지. 0까지. 그러면 여러분 얘가 감소하니까 얘도 어떻게 될까? 얘도 감소합니다. 그쵸? 그런데 왔던 길을 가지 않아요. 그대로 가지 않고 이렇게 가요. 이렇게 안 나와. 왔던 길로 돌아가지 않고 얘가 이렇게 돌아가요. 이런 식으로 돌아올 거예요. 이렇게 안 나오지? 색깔을 바꿔볼게요. 얘가 왔던 길로 오지 않고 감소시킬 땐 이렇게 올 거예요. 이렇게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증가할 때는 이렇게 가는데 감소할 때는요 이렇게 왔다라는 거예요. 그쵸? 여기. 그래서 여러분 지금 처음에 자기장의 세계를 0에서부터 이렇게 h까지 증가시켰다가 그 다음 h 이 자기장의 세계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감소시켰죠? h가 다시 어디까지? 0까지 만들었다는 얘가 얼마? 0이 됐다라는 거야. 처음에 증가시켰다가 감소했는데 어디까지 감소했다? 0까지 감소했어요. 근데 봐보세요. 자기장의 세계는 0인데 지금 자속 밀도가 어떻게 돼 있어요? 존재하죠? 자기장의 세계는 얼마인데? 0인데 누가 증가한다? 자속 밀도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얘를 뭐라 하죠? 얘를요. 자기장의 세기가 0인데 자속 밀도가 남아 있다. 얘를 뭐라 합니까? 얘를요. 잔류작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나요? 잔류작이라고요? 뭐 기계 시간에도 들어보셨죠? 그렇죠? 그렇죠? 잔류작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가지고 보통 기호를 이 세로축과 만나는 점이죠. B R로 쓰고요. 얘를 우리가 뭐라 한다? 잔류작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저기 어디에서 전기기계 시간에 이 잔류자기가 뭐가 되기 전에 소멸되기 전에 어떻게 하세요? 다시 발전 여자 시키세요. 그렇죠? 요새 뭐 그런 거 했었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내용 있었잖아요. 그렇죠? 소멸되면 안 됩니다. 요놈이 막 배우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가 처음에는 자기장의 세계를 증가시키면 비례해서 증가하다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아요. 누구 때문에? 자기 포화 때문에. 그렇죠? 얘를 감소시켰어요. 감소하다가 얘가 0이 되는데도 자속 밀도가 남아 있네. 자, 무슨 작이라고 한다? 얘를요? 잔류작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지금 이제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어떤 상태가 된 거냐면 여러분 얘가 철이거든요. 철이에요. 철. 이게 철이고 원래 철인데 제가 여러분 얘 빨간 자극을 가져갔어요. 그렇죠? 이렇게 가져갔어요. 근데 여러분 얘가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여기가 물론 철은 이 자석과 어떤 힘이 있어요? 끌어당기는 힘이 존재하죠? 끌어당기는 여러분 항상 자석은 어떤 자극끼리 끌어당기죠? 다른 종류의 자극. 그렇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 얘를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여기에 자속 밀도는 증가하겠죠.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자속 밀도 증가하겠죠. 그렇죠? 근데 더 이상 가져가더라도 증가한다, 증가하지 않는다. 증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바로 자기 포화 현상 때문에. 그렇죠? 얘가 자석이고 지금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철이 있어요. 이게 철이 있어요. 철이 있는데 빨간색이니까 얘가 N극을 처음에 이렇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때는 뭐 자기장의 세경일 때 잔류작이 0인데 내가 얘를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여기가 철이니까 어떤 극이 되기 시작하죠? 여기가 S극이 되기 시작해요. 근데 옆으로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이쪽에 자속 밀도가 어떻게 되는데? 증가합니다. 증가해요. 근데 어느 일정 이상 가져가더라도 더 이상 증가한다, 증가하지 않아.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떤 현상 때문에? 자기 포화 현상 때문에.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에 얘를 점점 어떻게 뒤로 밀을 거예요. 뒤로 없앨 거예요. 제거할 거예요. 점점 천천히 제거할 거예요. 제거할 겁니다. 그쵸? 근데 여러분 얘도 그러면 서서히 여기에 자속 밀도도 증가한다, 감소한다. 감소한다라는 거죠? 감소하는데 내가 완벽하게 어떻게 했어요? 제거했어요. 그래도 여러분 이쪽에 자속 밀도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한다. 얘를 뭐라 한다? 잔류작이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얘를 한번 어떻게 빨간색을 한번 가져가고 멀리 떨어뜨려서 제거를 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 뭘 할 거냐면 이제 요걸 가져갈 겁니다. 요거를 가져갈 거예요. 파란색 S극을 가져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요쪽이 플러스였으면은
요 n극을 가져갈 때가 플러스였으면요. s극을 가져가면 어떻게 쓰면 s극은 마이너스 방향으로 간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반대 방향이니까. 그럼 여러분 얘를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여기 s극의 자속 밀도가 증가한답니까? 감소한답니까? s극과 s극 간에 어떤 힘이 작용하죠? 반발력이 작용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s극을 가져가니까 점점 여기 s극의 자속이 어떻게든 자극의 세기가 점점 소멸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가져가면 어느 순간 얘가 어떻게 돼? 어느 순간 다시 뭐가 된다라는 다시 철 상태로 돌아간다라는 거죠. 원래 어떤 상태였었는데 S극으로 자화된 상태였었는데 얘를 S극을 가져가니까 서서히 얘가 반발력에 의해서 밀려나서 어떻게 감소하겠죠. 감소하다가 얘가 다시 뭐가 다시 철이 될 겁니다. 철. 그렇죠? 요거예요. 이제 이어 그리는 거예요. S극이 됐었는데 얘를 어떻게 하니까 S극을 가져가니까 점점 어떻게 점점 이 소멸이 되다가 어느 순간 다시 뭐가 된다? 처음 상태인 철이 됐다라는 거죠. 요만큼. 그래서 원래는 S극을 요만큼 가져가야 된다는 소리고요. 얘는 가로축과 만나는 점이죠. 얘를 H 보통 C라고 쓰고 얘를 뭐라 하는데 얘를요? 보자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그리면 이렇게 완벽한 이런 그래프가 나오긴 하는데 여기까지만 그릴게요. 여기까지만 그릴게요. 여기까지만. 그 다음에 다시 가져가면 자기 포화가 일어날 거예요. 어떤 극으로? n극으로. 다시 얘를 제거할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얘를 가져가는 것까지입니다. 그렇죠? 까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순서는 완벽하게 그리려면 갖다가 없애고 그 다음 갖다가 없애고 또 갖다가까지 이거 완벽한 그래프가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그릴게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께서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1번 첫 번째 종축, 횡축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히스테리시스 그래프의 종, 그 다음 누구? 횡축. 그 다음에 종축과 횡축이 만나는 점. 이렇게만 좀 볼게요. 일단은 이렇게. 여러분 종축은 어떤 점을 종축이라 합니까? 종축은 어떤 축을 종축이라 하죠? 종축은요? 세로축. 횡축은요? 가로. 그렇죠? 봐볼게요. 천천히 봐볼게요. 그러면 히스테리시스 곡선에 여러분 첫 번째 종축. 종축입니다. 종축, 세로축. 여기 세로축을 뭐라 합니까? 세로축은요? 자속밀도. 횡축, 가로축은요? 자기장의 색이라 해요. 그렇죠? 그래서 히스테리시스 그래프의 곡선에 종축, 횡축과 종축이네요. 99번. 그쵸? 횡축과 종축이네요. 횡축은 누구? 가로축. 종축은 세로축이죠? 횡축과 종축은 각각 뭐라 한다 했습니까? 횡축과 종축은 횡축은 자기장의 세기. 종축은 자속밀도. 그쵸? 횡축은 자기장의 세기. 종축은 자속밀도예요. 그쵸? 몇 번입니까? 라고 한다면 그래서 199번은 답이 몇 번이죠? 199번은요? 4번입니다. 지금 여기서 보자력 뭐 이런 거 나올 거 아닙니다. 걔는 만나는 보자력이라는 건 뭐냐면 보자력 잔류자기는 종축, 횡축가 만나는 점입니다. 얘는요. 축을 물어봤잖아요. 축. 이거. 그쵸? 그래서 얘는 99번에는 4번이고요. 그 다음에 200번을 봐볼게요. 200번. 200번은 뭐라 되어 있습니까? 200번은 다음 중 1, 2 내용에 들어갈 내용이다. 옳은 것은 몇 번이죠? 얘는요? 종축과 만나는 점이네요. 이번에는 종축과 만나는 점. 그쵸? 세로축과 만나는 점. 여기네요. 그쵸? 세로축과 만나는 점.